자유무역지역에 유턴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턴기업 유치를 시작한 익산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요금 인하와 운행 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맑고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나들이 옷차림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의 주요 4년제 대학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학생부 중심의 수시 모집 인원을 늘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자유무역 지역에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턴기업 유치가 시작된 익산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자유무역 지역에 유턴기업의 입주를 허용해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적인 유턴기업 유치에 나선 익산시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턴기업들은 자재 수급과 인력 충원이 훨씬 쉬운 수도권과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비수도권 자유무역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에 이전을 약속한 유턴기업 22개 가운데 9개 기업만 입주하는 등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추가 유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당초 구상했던 복합 전용단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며 앞으로 또 추가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정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자유무역 지역에까지 유턴기업 입주를 확대하면서 유턴기업 유치에 살을 건 익산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호남선 KTX가 운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KTX 덕분에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지만 요금 인하와 운행 시간 단축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호남선 KTX가 운행된 뒤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 6,835명이었던 전라북도 KTX 이용객은 올해 1,279명으로 하루 평균 50%가 늘었습니다. 용산에서 익산의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 안팎으로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편리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전에는 버스 타고 와서 여기가 도착하면 12시간 넘었는데 1시간이면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호남선 KTX의 분기점을 오송역으로 정할 때 19km 우회 구간 요금의 인하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의 정차역이 경부선 KTX 정차역보다 3배가 많아 운행 시간이 10분 이상 늦어진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경부선은 세대에게 동시에 정차하는 것이 9%밖에 안 돼요. 호남선은 33%, 전라선은 40%가 넘어요. 이것은 말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호남선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주역과 익산역 사이에 논산훈련소역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장점이라면 이미 군 부대나 아니면 육군 훈련소나 이런 그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거점되는 역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자꾸 중간에 정차역을 만들면 어쩌겠다는 얘기냐는 그런 식의 반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금 인하와 전라선 증편, 논산 훈련소역 신설 반대를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익산역에서 전주를 오가는 시외버스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부안군 새만금 관광단지의 관문, 즉 게이트웨이 사업의 추가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전북개발공사가 게이트웨이의 10%를 개발해왔지만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부족해 나머지 90%를 맡기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조만간 지구를 분리한 뒤 추가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제가 선정되면 내년 초 실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17년부터 1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게이트웨이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대산면에 88만 제곱미터의 첫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신한레저는 남원시 대산면에 1,150억 원을 들여 150실의 콘도와 아울렛, 캠핑장과 골프장을 갖춘 관광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관광단지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각종 관광 휴양시설을 개발하는 시설로 현재 전국에 36곳이 있지만 아직 전북에선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날씨 속에 포근했는데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아침에 쌀쌀했다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나들이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전주가 22.1도, 순창 21.7도 등 대부분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장수와 진안 1도, 전주 6도 등 1도에서 8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전주와 남원이 24도, 무주와 임실 23도 등 20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얇은 겉옷은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복사 냉각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맑겠고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동물원과 자연생태박물관, 시청 앞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종 공연과 놀이마당을 엽니다. 동물원과 자연생태박물관은 내일 하루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 개방됩니다. 전주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동물원의 경우 주변 9곳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2015 부안 마시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부안읍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열린 축제에는 사흘 동안 30여만 명이 찾아 21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마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주요 4년제 대학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했습니다. 학생부 중심의 수시 모집 인원이 늘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는 내년 신입생으로 4,400여 명을 선발합니다. 이 가운데 50%가량인 2,200여 명을 수시 모집으로 뽑습니다.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했고 수능 최저 등급을 완화했습니다. 정시 모집은 지난해와 달리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합니다. 기존의 2015학년도에는 가군으로만 뽑던 것을 나군으로 확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3,700여 명을 선발하는 원광대는 수시 모집에서 65%를 선발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고 인문계열 학생도 한의학과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주대는 모집 인원 2,500여 명 가운데 80%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고른기회 대상자가 신설됐고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목도 인문계는 수학을, 자연계는 국어를 제외시켰습니다. 전주와 진천 캠퍼스 두 곳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우석대는
모집 인원의 78%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정시 한의학과는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전체 모집 단위에서 적용합니다.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특징은 전체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모집 비중이 커졌으며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전체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35만 5천 명이며 이 가운데 66%인 24만 3천 명을 학생부 중심의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이 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은 야당의 재보선 패인이 야권 분열과 부실한 공천이라며 분열을 해결하려면 제3지대에서 하나가 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절반인 7곳의 단체장을 무소속 후보에게 빼앗겼다며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이 무료로 바뀝니다. 오늘 10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가 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황달과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어린이는 2번의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이달부터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방접종이 무료로 바뀝니다. 전북에서는 4만 6천여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형 간염 돈 10만 원씩 낼 때 솔직히 아이만 키우는 엄마로서는 솔직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접종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A형 간염이 무료로 전환되면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무료 예방접종은 일본 뇌염과 수두, 폐렴구균 등 14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여 감염병 유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로 바뀝니다. 전북에서만 32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이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앞에서 줄을 서던 풍경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빈집에서 음식물을 훔친 절도 피의자에게 농업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절도 피의자 39살 최모 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단순 생계형 범죄자이고 농업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엔저로 신선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00엔당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져 지난해 일본에 160만 달러를 수출하던 장미는 올해 110만 달러로 31%가 줄었고 파프리카도 9%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22%였던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올해 25%로 늘리고 장미 농가의 토마토 장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억 원의 교육비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방 보조금을 편성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고 지급할 때는 보조금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를 확인하고 수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단지의 열린 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송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그늘막과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열린 녹지 조성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열린 녹지 공간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JB금융그룹이 올 1분기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21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이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138억 원, JB우리캐피탈이 68% 늘어난 45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건전성 지표인 연체 비율은 1.28%로 1년 전보다 0.4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위생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한 급식소와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단급식소 13곳과 식품제조업체 3곳 등 전북의 식품취급업체 16곳을 적발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